이제 담장 너머 이야기를 꺼낼 시간입니다. 저는 월담녀. 담장 너머에 숨겨졌던 말하지 못한 사연들을 전합니다. 어떤 비밀이 당신을 찾아올까요? 왕비마마께서 독살당하고 계십니다. 그 말을 하려던 화원은 말하기 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니, 죽었어야 했습니다. 한강에 빠져 화살을 맞고 기억을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만은 진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붓을 쥐면 손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려서는 안 될 그림을, 왕비 독살의 비밀을. 이것은 손이 기억한 진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봄날 한강 하류에서 한 사내가 발견되었습니다. 물에 떠내려온 듯 했습니다. 온몸에 상처가 있었고 정신을 잃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그를 건져 올렸습니다. 사흘 뒤 사내가 눈을 떴습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사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픈 곳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던 사람입니까? 사내는 자신의 손을 보았습니다. 거친 손이 아니었습니다. 먹물이 배어 있는 손이었지요. 글을 쓰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양반인가 보다. 하지만 관복을 입지 않았네. 화원이 아닐까? 사내의 옷에서 붓 하나가 나왔습니다. 값비싼 붓이었지요. 털은 흰 족제비 털로 만들어졌고 자루에는 은실이 감겨 있었습니다. 이런 붓은 궁중 화원만 쓸 수 있지 않소? 마을 노인이 말했습니다. 화원인 것 같습니다. 마을의 훈장이 사내를 데려갔습니다.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 집에 머무르시오. 대신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시오. 사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준 것이. 훈장의 이름은 정선비였습니다. 나이 6순이 넘었으나 여전히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쳤지요. 이름이 없으니 불편하겠소. 임시로 이름을 하나 지어드리지요. 정선비가 사내를 보았습니다. 무견이라 부르겠소. 먹물의 인연이라는 뜻이요. 사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견. 좋은 이름입니다. 그날부터 사내는 무견이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무견은 서당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첫 수업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산을 그려보자. 무견이 붓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이 움직였습니다. 무견의 의지와 상관없이 붓이 종이 위를 달렸습니다. 그려진 것은 산이 아니었습니다. 커다란 궁궐이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관복을 입은 관리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용포를 입은 사람, 왕이었습니다. 무견이 깜짝 놀라 붓을 놓았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정선비가 그림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굳었지요. 이것은 궁궐이요.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와, 궁궐이다. 저기 용포 입은 분이 임금님이신가? 무견이 그림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린 겁니까? 방금 그대 손이 그렸소. 정선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견은 자신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렸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이 움직였을 뿐. 이상합니다. 제 손이
저보다 많이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정선비가 무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두르지 마시오. 기억은 천천히 돌아올 것이오. 하지만 그날 밤 무견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손이 그린 궁궐, 그 앞에 선왕. 왜 자신의 손이 그것을 기억하는 걸까? 다음 날 무견은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의도적으로 손아, 내가 기억하는 것을 그려라. 눈을 감았습니다.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위에 무언가가 그려졌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그려진 것은 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 궁중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비빈의 복장이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무견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정선비가 그림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그림이요. 왜 그렇습니까? 궁중의 여인을 그렸소. 만약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정선비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림을 태워야 하오. 무견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제 손이 이 사람을 그렸다는 것은 제가 이 사람을 알았다는 뜻 아닙니까? 어쩌면 이 사람을 통해 제 기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선비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좋소. 하지만 조심하시오. 이 그림을 아무에게도 보여서는 안 돼요. 그날부터 무견은 매일 밤 그림을 그렸습니다. 손이 기억하는 것을. 첫째 날 밤 손이 그린 것은 궁궐의 화원들이었습니다. 10명 남짓한 화원들이 대전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왕의 어진을 그리기 위해 모인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자신인 것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흐릿했습니다. 손이 자신의 얼굴은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지요. 둘째 날 밤 손이 그린 것은 대전 앞 풍경이었습니다. 왕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조회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엄숙한 분위기, 누구도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자리, 그 뒤편에서 화원들이 조용히 왕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무견은 그 그림을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익숙함, 마치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 셋째 날 밤 손이 그린 것은 왕의 얼굴이었습니다. 정면을 응시하는 왕. 위험이 있었으나 어딘가 슬픔도 보였습니다. 정선비가 그 그림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것은 주상 전하의 어진이요. 그대는 어진 화사였던 것 같소? 무견이 물었습니다. 어진 화사라면? 왕의 초상화를 그리는 화원이요. 궁중 화원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정선비가 무견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대는 범상치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소. 넷째 날 밤 손이 그린 것은 궁궐 후원이었습니다. 연못가에 서 있는 여인과 아이, 왕비와 공주였습니다. 여인이 아이의 손을 잡고 연못의 물고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맑은 웃음이었지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 화원이었습니다. 무견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그 순간을 그렸다는 것을, 행복한 모습을. 다섯째 날 밤 손이 그린 것은 왕비의 처소였습니다. 병석에 누운 왕비.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곁에서 시녀들이 약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이 왕비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그 뒤편 문틈으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으나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여섯째 날 밤 손이 그린 것은 한 내관이었습니다. 나이 50 정도 되어 보이는 내관. 얼굴에는 교활함이 가득했습니다. 무견은 그 그림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내관의 눈빛, 그 안에 무언가 사악한 것이 있었습니다. 일곱째 날 밤 손이 그린 것은 궁중 연회였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매일 밤 무견의 손은 새로운 기억을 그려냈습니다. 모두 무견의 머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손이 기억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정선비는 그 그림들을 모두 숨겨두었습니다. 언젠가 이것들이 그대의 기억을 찾는 단서가 될 것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 밤 무견의 손이 그린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사내가 밀실에서 독을 타고 있었습니다. 작은 병에서 가루를 꺼내 약 그릇에 조심스레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었습니다. 가루가 완전히 녹을 때까지 그 독이 담긴 잔을 받는 사람은 왕비였습니다. 무견이 숨을 멈췄습니다. 이것은 독살, 그것도 왕비를 독살하는 장면. 내가 이것을 보았다는 말인가? 무견의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은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비밀 때문에 죽임을 당할 뻔한 사람. 정선비가 그 그림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왕비마마께서 독살당하고 계신다는 정선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대가 이것을 목격했다면 그대를 죽이려 한 것도 당연하오. 이런 비밀을 알고 있는 자를 살려둘 리가 없지 않소? 무견이 그림을 다시 보았습니다. 독을 타는 사내. 그것은 여섯째 날 밤 그렸던 내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왕비를 독살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 같소? 정선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낯선 사람들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관복을 입은 관리들이었습니다. 화원을 찾고 있소. 한 달 전 궁에서 도망친 화원이요.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관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역적입니다. 왕실을 모독한 그림을 그렸소. 만약 숨겨준 자가 있다면 연좌제로 처벌할 것이오.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보았습니다. 무견은 방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정선비가 숨겨준 것입니다. 찾으면 안 돼요. 그대는 무고한 사람이요. 정선비가 말했습니다. 제가 역적입니까? 무견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대는 진실을 본 사람이요. 그리고 그 진실을 그린 사람이요. 그것이 죄가 되는 세상이 잘못된 것이지 그대가 잘못한 게 아니요. 무견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도망쳤을까요? 왜 왕께 말씀드리지 않았을까요? 왕께 말씀드릴 수 있었겠소? 독을 탄 자가 누군지 보시오. 내관이요. 왕의 총애를 받는 내관이 왕비를 독살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누가 그대를 믿겠소? 오히려 그대가 역적으로 몰릴 것이요. 정선비의 말이 옳았습니다. 관리들은 사흘을 수색했으나 무견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기 때문입니다. 정선비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병든 이를 돌보고 가난한 이를 도왔던 정선비. 마을 사람들은 정선비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견도. 관리들이 떠난 후 정선비가 무견을 불렀습니다. 이제 그만 떠나야 하오. 여기 있으면 위험하오. 그들은 반드시 다시 올 것이오. 더 많은 군사를 이끌고 무견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말이오. 정선비가 무견에게 보따리 하나를 건넸습니다. 북쪽으로 가시오. 압록강 너머 요동 땅으로. 거기서 새로운 삶을 사시오. 무견이 보따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이것은 은자여. 내 평생 모은 돈이요. 그걸로 새 삶을 시작하시오. 무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말하지 마시오. 나는 그저 제자를 보내는 것뿐이요. 정선비가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지요. 선생님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랄 것도 없소. 다만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요. 하지만 무견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무견의 손이 또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번엔 전혀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그려졌습니다. 대여섯 살쯤 된 계집아이, 곱게 생긴 얼굴, 궁중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무견이 그림을 보는 순간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공주. 무견의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공주님. 그 순간 머릿속에 무언가 번쩍였습니다. 기억의 파편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궁궐, 화원, 왕비, 공주, 그리고 김내관. 아, 무견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정선비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소? 기억이 돌아옵니다. 무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 무견은 궁중 화원이었습니다. 이름은 이담. 왕의 초상화를 그리는 어진 화사였지요. 이담의 집안은 대대로 화원을 배출한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도 화원이었고 할아버지도 화원이었습니다. 이담은 어릴 적부터 그림을 그렸습니다. 5살 때 이미 사군자를 그렸고 10살 때는 산수화를 그렸습니다. 15에 궁에 들어가 20에 어진 화사가 되었습니다. 왕의 얼굴을 그릴 수 있는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화원. 5년 전 왕비께서 공주를 낳았습니다. 왕은 공주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밤마다 공주의 침소를 찾아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우리 공주, 예쁜 공주, 아버지가 지켜줄게. 왕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이담은 그 모습을 그렸습니다. 왕께서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담, 이 순간을 그려라. 과인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하지만 왕비는 아들을 낳지 못한 것에 깊은 근심이 있었습니다. 신하들의 눈초리, 후궁들의 비웃음, 왕비마마께서는 딸만 낳으셨다지. 왕자가 없으니 나라가 걱정이로다. 왕비는 날로 수척해졌습니다. 이담은 왕비의 초상화를 그리며 그 슬픔을 보았습니다. 왕비의 눈에 담긴 외로움과 두려움. 그때 궁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김내관. 왕의 총애를 받는 내관이었으나 실은 역모를 꾸미는 자였습니다.
김내관은 왕비에게 접근했습니다. 마마, 제가 아들을 낳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약을 드시면 분명 왕자를 낳으실 것입니다. 왕비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김내관이 바친 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독이었습니다. 천천히 왕비를 죽이는 독. 왕비는 서서히 병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소화가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지러움이 왔습니다. 그리고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어이들이 진맥을 했으나 병을 찾지 못했습니다. 독인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이담은 우연히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왕비의 초상화를 그리고 돌아가던 길, 서쪽 별궁을 지나다가 창문 틈으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담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김내관이 왕비의 약 그릇에 작은 병에 가루를 타는 것을. 이담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담은 알았습니다. 왕비께서 독살당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김내관은 왕의 총애를 받는 자, 자신은 미천한 화원. 누가 믿겠습니까? 그날 밤 이담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김내관이 독을 타는 장면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하지만 그 그림이 발각되었습니다. 이담의 방을 드나들던 어린 환관이 우연히 그림을 보았습니다. 환관은 놀라 도망쳤고 김내관에게 알렸습니다. 김내관이 이담을 잡으라 했습니다. 역적이다. 왕비를 모독한 그림을 그렸다. 이담은 도망쳤습니다. 그림을 품에 안고 궁을 빠져나갔습니다. 군사들이 쫓아왔습니다. 저자를 잡아라.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이담은 달렸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강에 도착했습니다. 뒤에서 군사들이 따라왔습니다. 이담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붙잡혀 죽을 것인가? 강에 뛰어들 것인가? 이담은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군사들의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몸에 박혔습니다. 등에, 어깨에, 다리에 피가 흘렀습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떠내려온 것입니다. 기억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무견. 아니, 이담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왕비마마. 왕비는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 공주는 어떻게 되셨을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왕비는 아마. 이담이 정선비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는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겠다는 것이요? 한양으로. 진실을 밝히러 가야 합니다. 정선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곳에 가면 죽을 것이요. 그래도 가야 합니다. 왕비마마를 구해야 합니다. 공주님을 지켜야 합니다. 이담의 눈에 결기가 서렸습니다. 제가 도망친 것은 비겁한 일이었습니다. 목숨이 두려워 진실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정선비는 한참을 이담을 보았습니다. 그대는 용감한 사람이요. 아닙니다. 다만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정선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소. 그렇다면 내가 함께 가겠소. 선생님, 나 혼자 가게 할 수 없소. 함께 가서 증언하겠소. 그대가 그린 그림들을 보았다고.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나도 젊은 시절 친구를 지키지 못한 적이 있어. 정선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 친구가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나는 침묵했소. 두려웠기 때문이요. 그 친구는 죽었소. 나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소. 이번만큼은 진실편에 서고 싶소. 이담이 정선비에게 절을 했습니다. 선생님, 일어나시오.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어. 사흘 뒤 이담과 정선비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멀었습니다. 첫째 날 정선비가 이담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을 알면서도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요. 둘째 날 주막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비마마께서 승하하셨다고 하더이다. 이담의 손이 떨렸습니다. 늦었습니다. 정선비가 이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오. 공주가 있지 않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왕비를 위하는 길이요. 셋째 날 두 사람은 마침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한양 거리는 상복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담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담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림을 그리시오. 손이 기억하는 모든 것을. 그날부터 이담은 증거 그림을 그렸습니다. 김내관이 독을 타는 장면, 왕비가 독을 받는 장면, 공주가 우는 장면, 모든 진실을 손이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정선비는 그 그림들을 가지고 어사대로 갔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왕비 독살의 증거요. 어사대 관원이 그림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누가 그린 것이오? 화원 이담이 그렸소. 그는 직접 보았소. 김내관이 독을 타는 것을. 관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오? 그림이 증거요. 이담은 목숨을 걸고 이것을 그렸소. 한 달 전 한강에 빠져 죽을 뻔했으나 살아났소. 기억을 잃었으나 손이 기억했소. 모든 진실을. 관원이 그림들을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독을 타는 장면, 왕비가 약을 받는 장면, 공주가 우는 장면,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이 화원을 만나봐야겠소. 하지만 김내관은 강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고 조정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거짓입니다. 그 화원은 역적입니다. 왕비를 모독한 그림을 그려 도망친 자입니다. 김내관이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소? 어사대 관원이 물었습니다. 그림이 증거가 될 수 있소? 그림은 조작할 수 있소? 직접 본 증인이 있소? 김내관이 비웃었습니다. 이담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궁궐이 술렁거렸습니다. 김내관이 이담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저자는 죽었어야 하는데 저는 화원 이담입니다. 이담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직접 봤습니다. 김내관이 왕비마마의 약에 독을 타는 것을. 대전이 웅성거렸습니다. 거짓말이다. 김내관이 소리쳤습니다. 내 놈은 역적이다. 왕실을 모독한 그림을 그려 도망친 자가 아니냐. 그 그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담이 그림을 들어 올렸습니다. 왕실을 모독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왕이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 했습니다. 이담. 왕이 불렀습니다. 이담이 더 깊이 엎드렸습니다. 내가 정말 본 것이냐? 이 그림처럼? 그러하옵니다, 전하.
어디서 보았느냐? 서쪽 별궁, 작은 밀실에서였습니다. 신이 왕비마마의 초상을 그리러 궁에 있던 날이었습니다. 밤이 깊었고 신은 잠깐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그때 밀실에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신은 우연히 창문 틈으로 보았습니다. 김내관이 작은 병을 꺼내 왕비마마의 약 그릇에 무언가를 타는 것을 이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은 그 순간 이것이 위험한 일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김내관은 전하의 총애를 받는 자, 신은 미천한 화원. 누가 신의 말을 믿겠습니까? 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렸느냐? 그러하옵니다. 증거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기를. 왕이 그림을 보았습니다. 왕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림 속 왕비의 얼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고통받는 모습이. 이것은 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하, 왕비마마께서는 병안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독살당하신 것입니다. 김내관이 웃었습니다. 전하, 믿지 마소서. 저자의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그림은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왕이 김내관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증명해 보아라. 내 결백을 어찌 증명하겠습니까? 간단하다. 왕이 내관을 불렀습니다. 왕비께서 드시던 약을 가져오너라. 김내관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전하, 그것은 왜 가져올 수 없느냐? 왕비마마께서 승하하신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약은 이미 아니다. 왕이 말을 끊었습니다. 과인이 명했다. 왕비의 약은 모두 보관하라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여. 김내관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잠시 후 약 그릇이 가져와졌습니다. 왕이 그것을 김내관 앞에 놓았습니다. 마셔라. 침묵. 대전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김내관의 손이 떨렸습니다. 잔을 향해 뻗었다가 다시 움츠러들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실 수 없습니다. 김내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이 독을 탔습니다. 대전이 술렁거렸습니다. 뭐라고? 독을 탔다니? 왕비마마를 독살했다는 말인가? 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끌어내라. 당장 국문하라. 군사들이 김내관을 끌고 갔습니다. 전하, 전하, 용서하소서. 김내관이 울부짖었으나 왕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김내관이 자백했습니다. 왕비를 독살한 것, 왕권을 찬탈하려 한 것,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김내관은 역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왕비를 독살하고 공주를 없애고 왕마저 해치려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옹립하려 했습니다. 자신이 조종할 수 있는 왕을. 김내관은 역적으로 몰려 삼족이 멸해졌습니다. 왕이 이담을 불렀습니다. 이담, 내 덕분에 진실을 알았다. 무엇을 원하느냐? 이담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말해보아라. 공주마마를 지켜주소서. 왕비마마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일한 혈육이옵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겠다. 공주는 과인이 목숨을 다해 지킬 것이다. 이담이 큰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하옵니다.
전하. 왕이 이담에게 물었습니다. 내 기억은 돌아왔느냐? 돌아왔사옵니다, 전하. 다행이로다. 이제 다시 어진 화사로 일하겠느냐? 이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옵니다, 전하. 신은 더 이상 궁에 머물 수 없사옵니다. 왜냐? 신의 손은 이제 진실만을 그립니다. 때로는 그 진실이 전하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사옵니다. 왕이 한참을 이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좋다. 내 뜻대로 하여라. 대신 이것을 받아라. 왕이 이담에게 은자 주머니를 내렸습니다. 이것으로 내 길을 가거라. 그리고 진실을 그려라. 그것이 내 손이 원하는 것이라면. 이담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하옵니다, 전하. 이담은 궁을 나왔습니다. 정선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했소. 선생님 덕분입니다. 이제 어디로 갈 것이오? 이담이 하늘을 보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 손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정선비가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담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첫 해봄, 이담은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전라도의 한 마을, 농부들이 모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담은 그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허리 굽혀 모를 씹는 손, 땀 흘리는 얼굴. 하지만 그 눈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담의 그림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곱게 그리다니. 이담이 웃었습니다. 여러분의 손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름, 이담은 바닷가로 갔습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담은 그들을 그렸습니다. 파도와 싸우는 모습, 목숨을 걸고 생계를 이어가는 모습. 가을, 이담은 산골로 갔습니다. 나무꾼들이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담은 그들을 그렸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 짊어진 나무의 무게. 겨울, 이담은 한양 근처의 작은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한 할머니가 이담에게 물었습니다. 화원님, 무엇을 그리십니까? 사람을 그립니다. 어떤 사람을요? 살아가는 사람들을,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을.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일을 하시는군요.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 손이 원하는 일입니다. 이담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 손은 진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그리고 싶어 합니다. 이담의 그림은 유명해졌습니다. 진실을 그리는 화원이라고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이담을 찾아왔습니다. 화원님, 저도 그림을 배우고 싶습니다. 왜 배우고 싶은가? 화원님처럼 진실을 그리고 싶습니다. 이담이 젊은이를 보았습니다. 맑은 눈이었습니다. 좋다. 함께 가자. 이담은 제자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세상을 그려나갔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가난한 이들의 고통을, 억울한 이들의 눈물을. 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냈습니다. 웃음을 찾아냈습니다. 그것도 진실이었으니까요. 어느 해 겨울, 이담은 한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이담은 움막에 앉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손이 그리고 싶은 것을, 그려진 것은 한 여인이었습니다. 궁중 복장을 입은 여인, 왕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여인이 웃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그 옆에는 공주가 있었습니다. 이제 10살쯤 되었을까? 공주도 웃고 있었습니다. 이담이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마, 공주마마. 편히 쉬소서. 이담은 그림을 소중히 접었습니다. 밖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이담은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손이 원하는 것을 그리기 위해 기억을 잃은 화원. 그의 손은 진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진실을 그렸습니다. 머리가 기억하지 못해도 손이 기억했습니다. 가슴이 기억하지 못해도 손이 기억했습니다. 진실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화원 이담은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